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포커스 7강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 시대의 종언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동서 냉전 시대가 이제 종료를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패권 시대가 됐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의 시대가 미국 패권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장 평화로웠던 시대로 역사는 이제 이 시대를 기억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그러한 한 시대가 이제 냉전이 끝난 다음에 그 이후에 있었던 그 한 시대, 그 이름은 어떻게 이제 불려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한 시대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어를 보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 시대의 종언을 이제 알리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안정적 세계화 협력 시대로 이제 지금까지의 시대를 이름 붙였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냉전이 끝난 후에 지금까지의 시대는 그래도 여러 9.11 테러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분쟁도 있었지만은 그 역사적으로 가장 안정적이었던 세계적 협력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가장 첨예했던 냉전 시대를 이제 그 뒤에 있었던 시대죠. 이 30년간의 시대.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이 이제 1990년 이제 10월에 이제 통일이 되고 또 그다음에 구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가 성립한 1991년 12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제 세계 경제에 편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등소평의 이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화 되면서 1986년에 이제 WTO 세계 무역 기구에 가입 신청을 하고 한 15년 만에 이제 가입이 승인이 된 2021년이 승인이 됐죠. 그래서 이제 중국도 이제 세계 경제에 편입이 되고 또 이제 냉전이 끝나면서 미국 유일 체계로 세계 경찰국가 역할을 했던 이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 그 종언을 알리게 되는 그러한 전쟁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떠한 시대가 앞으로 열릴 것이냐라고 볼 때에 이제 글로벌 이제 춘추 전국 시대의 서막이 예, 올 이제 그 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의 시대, 지금까지의 안정적 이제 세계화 협력 시대에 이것이 이제 마치게 되면서 앞으로는 글로벌 춘추 전국 시대라고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름 붙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더 이제 어떻게 세계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그 이름은 이제 바뀔 겁니다. 이제 신세계 질서,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이런 또 세력의 그 흐름이 있겠고, 그렇죠. 그리고 또 예언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는 그러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죠. 아직 이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춘추 전국 시대는 중국이 이제 경제력의 어떤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중화주의를 이제 본격화하기 시작한 이제 한 12년 정도서부터 이제 2012년 정도부터 시작이 좀 되었죠. 그 시진핑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정책들, 그렇죠. 황제가 되고자 하는 정책들,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 다음에 이를 계기로 해서 독일과 일본이 이제 무장화가 이제 본격 시동이 이제 걸리게 된다. 그 중에서도 이제 독일의 무장화라는 거는 1, 2차 세계 대전을 이렇게 일으켰던 독일 어떤
독일의 무장이라는 것은 이거는 유럽의 새로운 이제 모습으로 변모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전 세계적인 군비 경쟁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춘추 전국 시대에 있어서는 글로벌 이제 합종 연행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유일 패권 유일 패권이 이제 저물어 가면서 이제 각 유럽과 러시아, 중국, 인도, 중동, 브라질 등 각각의 지역 어떤 그 지역 패권이 나타나면서 미국에 또한 도전하면서 또한 각각 협력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모양을 띠는데 이제 각 나라 세계의 각 나라는 어느 나라를 이제 막론하고 각자 도생의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각 나라들은 지역 안보 체제에 가입하게 되나 국가의 언제든 국가의 이익에 따라 배신하는 환경이 점점점 펼쳐질 것이다. 물론 이러한 국가의 이익에 따라서 이제 배신했던 환경은 뭐 역사 이래로 쭉 이어져 왔었다. 그러나 항상 또한 국가 이익에 따라서 행동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중세 시대에는 어떤 신앙에 의해서 십자군 모집이 있었으면은 자기 나라 형편이 안 됐어도 그 신앙을 가지고 그 이제 그 십자군에 이제 참여하기도 하고 이랬죠. 그리고 이제 냉전 시대에 있어서는 냉전 시대의 동맹은 이념적이고 사상적인 어떤 그 기반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 동맹이 또한 이념적이고 사상 정신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단결력이 그 연대가 강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사상적, 이념적 기반한 것이 아니라 국가 이익적, 특히 경제적 이제 기반하는 경제적 기반에 의해서 형성되는 동맹이기 때문에 그 강도는 이제 더 약할 수밖에 없다. 더 상대방이 더 경제적으로 더욱더 어떤 제시를 한다면 또 국가 이익에 더 제시를 하는 당근을 제시를 한다면 이 동맹은 또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것이다. 이탈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합종연행이라는 게 뭐예요? 옛날에 그 중국의 그 전국 시대 때 그 진나라 그 7개의 나라가 있었는데 가장 강했던 진나라를 이렇게 그 저기 대항하기 위해서 쭉 종으로 6나라가 이렇게 뭉쳤던 그런 것이 그 합종 그 종으로 진나라에 대결했던 것. 그리고 또 진나라는 이 초나라 이 6나라 중에서 가장 약했던 초나라를 좀 꼬드기면서 이제 여러 가지 도와주면서 이제 횡으로 이렇게 이 그 종을 깨부수려고 했던 그러한 진나라. 여기에 이제 이렇듯이 합종 연행이라는 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이쪽 나라와 이쪽 나라가 여러 나라들이 그 합쳐가지고 자기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국가 이익의 이제 극대화하는 그리고 국가 생존을 위한 극대화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것이 이제 글로벌적으로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제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인도 같은 경우가 그렇죠. 인도 지금의 쿼드에 이제 그 같이 그 호주, 미국, 그다음에 일본과 같이 쿼드로 이제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미국의 요번에 그런 정책에 반발하는 의미로 또 인도가 러시아에 이렇게 또 가까워지고 또 어떤 중국과도 일정 부분 또 그렇게 그 여러 가지 그 관계를 또 회복하는 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양하게 하나의 어떤 그 모습을 띠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가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쪽 70% 이쪽 30% 이렇게 다양한 퍼센트지로 이제 그 동맹과 관계를 그렇게 형성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100% 이렇게 뭐 아니면 도식으로 했었는데 그러한 이제 환경이 이제 글로벌 합종 연행의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쟁과 그 이에 이루어지는 글로벌 합종 연해 의 환경, 그 각자 도생의 환경, 그것이 이제 마지막 임박기에 있어서 지금 임박기가 지금이잖아요. 의 시사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마지막 때 임박기의 시사점을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군비 경쟁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향한 질주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군비 경쟁을 이렇게 각 나라가 이제 나이지리아까지,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를 비롯해서 이제 북미, 북미가 아니라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라든가 그 다음에 각 이런 나라들 군비 경쟁에 이렇게 참여하지 않았던 여러 나라들도 이제 군비 경쟁에 참여하게 된 거는 이제 심리적 충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냐면은 직접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이제 반에서 일진,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애가 약간 조금 그 밑에서 있었던 애가 조금 이쪽 편으로 가려니까 이제 그 무자비하게 이제 때리고 있는 환경 속에서 반에서 어떤 반장을 하던 미국이나 여러 가지 상위권에 있는 애들이나 뭐 이렇게 어떠한 누구도 직접 도와주지를 않는다. 이렇게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세계는 이제 각 나라는 심리적으로 이제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된 것이다. 즉 우크라이나에게 물론 지금은 많이 좀 도와주고 있죠. 그렇지만은 초기에는 어떤 그 무기도 제공하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잘할 수 있어. 파이팅 하면서, 그러니까 all talk, no action이죠. 그러니까 말만 무성하지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그러면서 넌 잘할 수 있어 하면서 그냥 박수만 치면서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 물론 지금은 좀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또 싸울 의지가 있으니까 또 상황을 보니까 무기를 제공해야 되겠다, 이런 또 마음이 들어서 좀 이렇게 해주고 있죠. 이 모든 게 사실은 다 국가 이익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환경이 마지막 때 환경이 이렇게 군비 경쟁에 이렇게 돌입하게 질주하게 되면서 이제 각 나라가 이제 군비가 갖춰진다면 각종 분쟁을 이제 협상보다는 무력으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제 경향성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군비 경쟁을 한다는 자체가 이제 앞으로 뭐 조그만 이제 그 상황이 발생하면은 이제 협상보다 우리가 가진 무력으로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이제 점점 이제 가속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렇죠, 이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서 이제 군비 경쟁을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꼭 그렇게 100% 그렇게 그러냐라고 질문할 때 그렇게 대답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군비 경쟁 마지막 때 지금이 임박기라고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볼 때 군비 경쟁은 마지막 때를 향한 질주라고 볼 수 있는 점이 이제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 질서의 영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치는 중동 질서는, 왜냐하면은 마지막 때의 핵심 지역이 중동 질서이기 때문에 중동 질서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즉 중동에 있어서 미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이제 감소될 것이고 감소되었다. 이에 따른 각자 그 중동 지회 국가들의 각자 도생이 이제 활발해지는 그러한, 이렇게 지금까지는 안정적이었다라고 할까? 다른 게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힘의 균형이 각각에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절대 안정이라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제 미국도 이제 중동에서 점점 발을 빼고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빼는 거 봤죠. 그런 빼는 모습들, 그리고 이란의 이제 그 핵무장에 대해서 굉장히 느슨한 형태로 다시 이란이 핵무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그 협약,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한다던가, 또 이제 러시아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군사력이 이제 약화됨으로써
많이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제 무기도 많이 소진되었고, 지금 뭐 시리아에서 그 여러 가지 군인을 자기들의 여러 가지 파견했던 군인이라든가 이쪽 그 시리아 거기서 빼가지고 우크라이나로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그 우크라이나 이제 전선으로 이제 모으고 있죠. 그러면서 러시아가 향후에도 이제 영향력이 그렇게 중동에 강하게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일정 부분 미국과 러시아는 상당한 영향력을 이제 발휘하겠지만 지금처럼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리아 정부군을 지지하던 러시아가 약화됨으로써 그러니까 그 군사력이 어떻게 보면은 좀 뽀록남으로써 시리아 내전의 새로운 국면으로 이것이 어떠한 영향을 이제 끼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리아 그 이집트 지역이 적그리스도가 나올 작은 뿔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시리아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어떠한 점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터키 지금까지 이제 터키가 지금까지 외교적 많은 혼선을 빚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에르도안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 나토에 이렇게 충실하기보다는 유엔에 충실하기보다는 이제 에르도안이 그 어떠한 꿈이 있었냐면은 중동 지역에 있어서의 이제 그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EU 가입이 이제 좌절되면서 중동의 어떤 패권 국가화를 지향하고 자신을 이제 술탄적 지위로까지 이슬람 지도자의 반열까지를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추진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외교적 혼선이 있었다. 막 러시아에 있어서 러시아와의 무기를 이제 가지고 온다던가 나토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러시아 원자력 발전소를 이렇게 그 건설을 추진한다던가 러시아 그래서 결국 그거는 또 다시 핵무기를 이제 만들겠다는 어떤 속내가 있는 거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경제를 어렵게 하고 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이슬람 이제 그 더욱더 이제 이슬람 보수주의 이쪽에 이제 기울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에르도안이 중동 맹수의 자리를 이제 맹주의 자리를 이제 포기를 했다고 그러한 방향성으로서 그러면서 일단 나토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키에 미친 영향은 터키가 그나마 이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지 않게 어떤 했다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이렇게 상당히 밀착하던 이러한 모습에서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나토 그 흑해를 막음으로써 이렇게 또 뭐 막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나토에 그래도 많이 이쪽 편에 많은 적이었다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 터키의 그 드론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크게 역할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중동 질서의 영향 또 지중해 질서의 영향은 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프랑스와 터키의 이제 그 앞으로의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뭐냐면은 이제 독일이 이제 재무장 되면서 앞으로 부상하게 됨에 따라서 프랑스는 새로운 이제 돌파구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각 이제 그러한 점에서 이제 프랑스와 이제 독일은 좀 그 역사적인 앙숙지간이기 때문에 이 프랑스가 어떤 새로운 이 남부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맹주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알프스 산맥 이남에 그렇죠 그런 나라들 그리고 이제 독일이야 뭐 거기 유럽 그 또 동유럽을 다 이제 그 동유럽들이 의지하는 그러한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터키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갈 길을 지금 잃었다. 그래서 유럽 이후로 가려고 해도 이게 막혔었고 또
그 중동 맹주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상황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만 이렇게 그, 그 있었고 또 2023년 그 100주년 그 공화국 창립 100주년 그걸 따라서 그 세계 10대 강대국으로 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좌절됐고 이러한 여러 상황 속에서 이제 갈 길을 잃은 지금 터키가 새로운 모색을 해야 할 그러한 이제 처지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프랑스와 이제 독일이 각 새로운 돌파구를 이제 열어야 되는 그러한 처지 속에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지중해 중동 지역에 상당한 이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어를 보면은 이제 지난 30년 동안은 인류의 가장 평화로운 시기로 기록될 것이다. 역사는 가장 안정적이었던 세계화 협력 시대라고는 이제 이름으로 뭐꼭 이런 이름은 아니겠지만 이와 비슷한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각국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비 경쟁을 촉발시켰다. 아무도 이렇게 그 강한 강대국에 이제 얻어 터지는 것에 있어서 아무도 직접 도와주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이 이제 군비 경쟁을 촉발하게 된 것이다. 심리적인 큰 충격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함의하는 거는 특히 중동 질서, 지중해 지역에 미칠 영향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볼 때에 이제 거대한 합종 연행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세계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춘추 전국 시대가 펼쳐지면서, 그러니까 미국 유일 패권이 점점 사그러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글로벌 이제 합종 연행이 이제 펼쳐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제 특히 지중해 지역의 10개국 연합의 출현이 하나의 글로벌 합종 연행의 한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근데 거기에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와 터키가 그러한 역할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이 프랑스와 터키가 새로운 어떤 그 자신들만의 갈 길을 이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10개국 연합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시나리오의 어떤 그러한 이제 모습에 이렇게 그 지중해 지역을 중심으로 좀 돌파구를 마련할 그러한 환경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이 지금의 이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